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동탄은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언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리치넬다입니다. 작년 10월 대출 규제였죠.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한 후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가라앉기 시작했는데요. 수도권 중에서 눈에 띄게 분위기가 좋지 않은 곳들이 있습니다. 인천, 수원, 안양, 의왕, 하성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중에서도 유독 하성시에 있는 동탄이 많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22년 1월 기사에는 GTX 타고 오른 송도, 동탄, 의왕, 억대 하락의 초기상이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되었죠. 2월 기사에서는 3월시 뚝뚝, 동탄 신도시 GTX 약발 끝났나 라며 보도를 하였고, 최근 4월 기사에서도 GTX 호재로도 역부족, 동탄 아파트 반년새 3억 뚝이라고 폭락에 대한 기사가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정말 동탄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이제는 하락만 남았구나, 또는 GTX로 거품 쌓인 게 이제 터지는 거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는 동탄이 다른 기사를 하나 보겠습니다. 조금 지난 작년 12월 기사인데요. 집값 2억 폭락한 동탄, 청량에선 만점 통장 쏟아졌다라고 보도되었네요. 이곳은 동탄의 7개 특별계획구역 중 마지막 남은 신주고 문화타운에 분양한 제일 풍경채인데요. 평균 경쟁률이 109대 1로 청약열기가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 또 어떤 분은 아직 동탄 부동산 시장은 살아있네, 또는 동탄 집값이 장기 우상할 거야, 수요가 많은 곳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이 있죠. 하락 기사를 보면 하락하는 것 같고, 상승 기사를 보면 또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납니다. 혼돈스러운 부동산 시장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은 동탄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앞으로는 또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 동탄 아파트를 구입하는 무주택자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동탄의 유주택자분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하성시 KB 매매지수 시계열 자료입니다.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매매가가 상승하는 거고요. 0을 아래로 내려가면 부동산 시장이 하락하고 있는 거죠. 하성의 경우 2014년까지 부동산 시장 분위기는 그리 좋지 않았어요. 그러다 2015년부터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하죠. 최근 2년간은 다른 구간하고는 다르게 매매가가 많이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가장 최근에 여기 끝을 보면 최근 몇 개월간 하성시는 하락으로 매매지수가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하성시 전체에 대한 매매가격 지수인데요. 동탄도 하락했을까요? 동탄에 입지한 개별 아파트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동탄의 대장부터 보면 시범 더샵의 경우 34평이 작년 9월에 거래되고 아직 실거래가가 없군요. 그럼 다른 대장 아파트 시범 꿈의 그린을 볼까요? 33평이 최고점 대비 약 17%가량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탄의 또 다른 대장이죠. 시범 우남입니다. 최고점 대비 16% 정도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대장 아파트가 하락하면 나머지 아파트 단지는 볼 필요도 없이 하락해 있겠네요. 조금 위로 올라가서 동탄 센트럴 자이는 최고가 대비 약 23% 정도 하락하였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2억 8천만 원 정도가 하락했군요. 이번에는 남동탄으로 이동해 볼까요? 동탄 호수공원과 인접한 또 다른 대장이죠. 이곳 역시 최고가 대비 15%가 하락했습니다. 조금 위에 있는 부영 3단지의 경우 최고가 대비 30% 하락, 가격으로 보면 3억 9,500이 하락해 있네요. 동탄 이신도시의 개별 아파트 단지들 보니 정말 최근에 10%에서 30% 정도 가격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동탄의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는 걸까요? 기사의 내용처럼 GTX 약발이 끝난 걸까요? 아니면 지난 2년간 폭등하여 조정을 받고 있는 걸까요? 지난 2년간 얼마나 상승했는지를 보기 위해서 KB 월간 시계열 자료를 통해 20년 1월부터 21년 12월까지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겠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아파트 매매 가격 변동률을 보면 서울은 30% 상승, 인천은 43% 상승했고요. 경기도는 평균 45.7%를 상승하였습니다. 45%면 정말 큰 상승을 하였는데요. 이 자료를 조금 정리해서 경기도에서 경기도 평균보다 더 많이 상승한 지역들을 순위화해 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상승한 곳은 고양시 덕양구로 60%의 상승을 하였네요. 그리고 오산, 의왕, 수원, 남양주, 군포, 시흥 등 지난 2년간 50% 이상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의 경우 48.5%로 경기도 평균보다 약 3% 정도가 상승하였군요.
2년간 48%면 많이 상승한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하성이 경기도의 다른 지역보다 폭등이라고 할 만큼 많은 상승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성 전체로 보면 폭등의 수준은 아니지만 화성에 속한 동탄의 아파트는 폭등했을까요? 동탄이 폭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른 지역인 강교와 동탄의 대장 아파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빨간색은 강교 중앙역 초록세권에 위치한 강교의 대장 자연의 힐스테이트 아파트고요. 파란색은 동탄의 대장 동탄역 시범 더샵입니다. 어떻게 보이나요? 파란색 동탄의 시세가 폭등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2015년부터 2021년까지 강교와 동탄은 일정한 가격 차이 수준을 유지하며 꾸준히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탄 시범 더샵의 경우 최근 거래 내역이 없어서 최근의 움직임은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그래서 최근의 움직임을 비교하기 위해 동탄이 또 다른 대장 아파트죠. 시범 하나꿈의 그림과 강교를 다시 비교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은 강교, 파란색은 동탄 시범 꿈의 그림인데요. 여기서도 볼 수 있지만 동탄이 강교를 넘어설 만큼 폭등한 구간은 없어 보입니다. 최근 거래된 동탄 시범 꿈의 그림을 보면 29층, 11층, 15층으로 저층의 거래도 아닌데요. 오히려 최근 동탄에 거래된 시세는 강교보다 조금 더 많이 빠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 수원의 강교가 너무 오른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겠죠? 그래서 수원의 강교를 서울 지역의 34평 아파트들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빨간색은 강교고요. 초록색은 성동구의 서울숲 프루지오 2차, 파란색은 양천구 신정동의 목동 힐스테이트, 검정색은 서대문구의 DMC 파크부자입니다. 빨간색 강교가 다른 아파트에 비해 폭등한 것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오히려 성동구의 서울숲 프루지오나 양천구의 목동 힐스가 좀 더 상승한 것처럼 보입니다. 동탄의 아파트 폭등을 보기 위해 강교와 서울의 일부 아파트들과도 비교해 보았는데요. 지난 2년간 화성시 전체 상승률과 동탄의 개별 아파트 단지를 비교하여 살펴보아도 동탄이 폭등했다는 느낌은 받기 힘들어 보입니다. 그럼 기사의 내용처럼 GTX 호재의 약발이 끝난 걸까요? GTX A 노선은 파주 운정부터 화성 동탄까지 연결되는 노선인데요. 파주와 화성은 GTX A 노선의 양끝단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GTX A 호재의 약발이 끝난 거라면 파주 또한 동탄과 같이 하락하고 있을까요? 대출 규제가 시작되고 수도권 하락이 전환돼 21년 10월부터 현재까지 파주의 실거래가 가격 변동률인데요. 오히려 파주는 0.7%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은 기간 마이너스 1.8% 하락한 화성과는 확연히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같은 GTX-A 노선 양끝에 위치한 곳들이 한쪽은 상승하고 한쪽은 하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결국 부동산이 오르고 내리는 건 GTX 호재의 약발도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대출 규제다, 금리 인상이다, 또는 여러 가지 규제 상황 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이렇게 하락하는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입주 물량, 즉 공급 물량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과도한 가계대출로 침체되는 부동산 상황에서 입주 물량이 함께 있어 이렇게 조정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화성시 입주 물량을 보면 2022년, 23년, 24년까지 적정 수요 대비 약 2배의 물량이 있습니다. 거기에 동탄과 인접한 수원의 입주 물량 또한 적정 수요 대비 약 2배에 해당하는 물량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성의 입주 물량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지난 10월에 동탄에 입주 물량이 있었지만 지금은 6개월이 지난 상황이며 현재는 동탄이 아닌 화성 봉담의 물량이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물량은 동탄에 이 같은 하락을 가져올 만큼은 아니죠. 지금의 동탄 하락에는 화성시의 물량보다는 수원시의 입주 물량이 영향이 큰데요. 작년 12월부터 수원시 건성구를 시작으로 영통구, 팔달구, 권성구의 입주 물량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물량 앞에 장사 없습니다. 수요와 공급,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 건 당연하겠죠? 눈치 빠른 분들은 입주 물량을 보셨겠는데요. 동탄은 2015년 첫 입주를 시작으로 공급 물량이 쏟아집니다. 수요 대비 4배에서 최대 8배에 달하는 많은 입주 물량이 있었는데요. 수요와 공급이 많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공급 물량이 많아 화성시의 미분양 물량이 쌓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이 시기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부동산 시장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되는 시기였습니다. 따라서 투자 수요와 실수요가 붙으면서 드라마틱하게 미분양 물량들이 해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이후 미분양이 완전히 해소되고 20년, 21년, 2년 동안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거죠. 결국 2015년에서 2021년에도 물량은 많았지만 부동산 상승기 초입에 가격이라는 메리트와 군중심리가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를 바탕으로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동탄을 약간은 왜곡된 시선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동탄의 하락은 폭등의 결과도 아니며 GTX-A 호재가 끝난 것도 아닙니다. 단지 화성 및 주변 지역인 수원의 입주 물량 때문인 것이죠. 그럼 우리가 가장 궁금해하는 동탄은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언제 다시 반등할 수 있을까요? 사실 미래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변수가 얼마나 많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인 거죠. 이런 변수들을 다 예측한다는 건 신의 영역이겠죠. 다만 부동산 가격을 현재 알고 있는 사실들을 바탕으로 추측해 볼 수는 있을 듯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탄이 어떤 도시인지부터 이해를 해야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앞으로의 동탄 부동산 가격을 이해하기 위해 동탄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분들은 오른쪽 카드 링크로 달아둘 테니 이전 영상에서 확인해 보세요. 동탄은 동탄 1과 2 신도시가 있는데요. 동탄 1, 2를 합친 면적이 1000만 평 규모로 아주 큰 면적의 신도시죠. 현재 동탄의 인구는 38만 명으로 이 동탄이 다 입주하고 나면 약 42만에 달할 예정입니다. 지난 5년간 경기도에서 인구 증감에 대한 인구 유입률을 보면 하남시가 37%로 1위고요. 하정시가 28%로 2위를 차지했네요. 이건 어디까지나 상승률인데요. 실제 하남시는 5년간 약 8만 7천 명이 증가한 데 비해 하정시는 약 20만 명이 증가를 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 지난 5년간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된 도시인데요. 이렇게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배경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핵심은 동탄 2신도시에 있습니다. 동탄은 단순히 베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서의 컨셉을 잡고 대규모 업무지구와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기업들이 입주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어요. 동탄의 대표 일자리는 화성, 기흥, 삼성전자 사업장이 있고요. 삼성전자 DSR, 3M, 한미약품, 두산중공업, ASML, 일동제약,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많은 일자리가 있습니다. 동탄은 이렇게 빠르게 인구가 증가하고 자족도시로서의 일자리를 갖춰가고 있으며 착공에 들어간 GTX-A가 완공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은 크게 향상이 되는 곳이죠. 다시 돌아와서 동탄은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도시가 노후화되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인구가 감소하고 교통 여건이 나빠진다면 이런 도시의 부동산은 향후에 지속적으로 좋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탄은 인구 유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자족도시로서의 일자리를 갖추고 교통의 생활 인프라까지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부동산의 가치가 더 좋아지는 곳이죠. 따라서 가격 하락의 원인이 화성과 주변 입주 물량이기에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부동산 분위기가 충분히 바뀔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 동탄에 대해 사업 추진 경위를 보면 2007년부터 택지가 지정되어 1, 2, 3, 4단계로 나누어 사업을 진행해요. 그리고 2024년 12월에 4단계의 계획이 완료가 되는군요. 계획이라 현장에서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2024년, 2025년이면 이 동탄의 사업도 완료가 되는군요. 다시 말해 동탄에는 더 이상 공급 물량이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공급 물량을 다시 보면 하성시는 2024년까지 입주가 있고요. 사업 계획이 완료되는 2025년이면 입주 물량이 많이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분양을 하면 입주 물량은 더 늘어나겠지만 현재 나온 자료로는 2052년이면 어느 정도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동탄에 영향을 미치는 수원시를 보면 2023년 내년까지는 예정된 물량이 많고요. 24년에는 수원도 물량이 많이 줄어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수원의 입주 물량은 23년 9월이면 입주가 거의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용인을 보면 올해는 입주가 거의 없지만 23년, 24년에는 가공급 물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용인시 입주 물량도 조금 더 들여다보면 대부분 물량이 용인시 처인구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용인이 처인구는 동탄과는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23년, 24년의 이런 입주 물량은 동탄에 미칠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은 수원과 화성이 가공급 구간을 지나고 있지만 화성을 포함하여 수원, 용인 모두 미분할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물량들을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공급 물량으로 살펴본 동탄은 23년까지는 어느 정도 조정받다가 23년 하반기부터는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많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한 24년에는 호재로만 그치던 GTX-A가 개통하는 시기로 GTX-A와 함께 동탄 부동산 시장은 상승의 힘이 커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지금까지 동탄이 현재 부동산과 앞으로의 부동산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우리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각 개인별로 다양한 사항들이 있겠지만 크게 나눠보면 동탄의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무주택자분이 있을 거고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유주택자분도 있을 거예요. 그럼 무주택자분들부터 생각해 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동탄에 내 집 마련을 고민하는 분들 중 자금 여력이 되는 분들이라면 지금 매입해도 좋습니다. 다만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지금은 동탄 아파트가 할인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상에서 살펴보았듯 동탄은 이미 10%에서 30%까지 할인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네이버 호가에 올라온 매매 가격 그대로 거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런데 막상 매수하려고 보면 네이버 호가는 그전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보일 텐데요. 컴퓨터 앱에서 손품을 파는 것도 좋지만 관심 있는 아파트 단지 부동산 중개소를 꼭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인수위에서는 5월 11일부터 양도세 중과를 유예한다고 밝혔죠. 6월 전까지는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양도세 중과도 피하고 종부세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 물건이 급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 관심 있는 곳의 시세도 꾸준히 파악해보고 부지런히 여러 중개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그래야 급매물을 더 싸게 잡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데 중개소 방문이 힘들다고요? 막상 가련이 대면대면해서 가기 어렵다고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중개소 한번 방문하는데 100만원씩 할인된다고 말이에요. 10번 방문하면 1000만원, 30번 방문하면 3000만원 싸게 급매물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도전해 보세요. 헌데 만약 급매물을 잡지 못한 분들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는 1년 동안 실행할 계획인데요. 1년이라는 기간을 더 늘릴 수도 있겠지만 만약 변동이 없다면 내년 3월, 4월 정도면 다시 한번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를 피하는 다주택자 물건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때까지 꾸준히 시세 체크하고 중개소를 다녀보시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급매로 잡으면 24년부터 동탄의 부동산은 충분히 분위기가 반전할 수 있기에 이 기회를 잘 노려보시면 좋겠어요. 그럼 유주택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2주택자 이상 다주택자 분들은 경험이 있으시니 각자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시고요. 1주택자 분들에 대해 고민해 보겠습니다. 1주택자 분들은 주택을 이미 소유해 보아서 알겠지만 무주택일 때보다 주택을 소유할 때 느낄 수 있는 안도감은 정말 큽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불안감에 매도하게 되면 향후 상승할 때 정확한 타이밍에 싼 가격에 다시 매수하기는 사실 힘들죠. 그러다 상승하는 집값만 바라보며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언제 팔아야 할까요? 원래 집은 파는 게 아니에요. 단 이럴 때 파셔도 됩니다. 주택을 매도하는 기준, 그 기준은 지금 있는 곳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때입니다. 더 좋은 입지로 간다든지 또는 같은 입지에서 더 넓은 평수로 이사를 할 때라는 거죠. 예를 들면 동탄을 팔고 분당으로 간다든지 또는 동탄에서 24평을 팔고 동탄이 비슷한 입지에 32평으로 갈 때를 말하는 거죠. 즉 좋은 입지와 상품으로 전환하여 자산의 총량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경우에만 해당하는 거죠. 어떤가요? 지금까지 동탄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다음 영상이 궁금하다면 구독, 알림 설정하시고 함께 부자 되세요. 여러분의 부의 날갯짓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